시청자가 궁금해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증시 오늘 간을 시작하면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자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가장 신경이 쓰였는지 궁금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하나씩 저희가 살펴드리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릴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네, 남선알루미늄인데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꿈틀꿈틀했잖아요.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미리 사셨고 주로 최고가가 얼마일지 언제 매도할지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남선 알루미늄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도전한다. 글쎄요,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4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바닥 잡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 3월에도 이제 바닥 잡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증권가에서 항상 경고시했던 어떤 유의해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라. 네. 함부로 바닥을 잡는 순간에는 그게 낙폭이 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낙연 관련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런 테마주는 얼마나 높게 올라갈지를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또 올라갔을 때는 내려가는 건 또 얼마만큼 빠르게 낼 것인가 이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점점 대선이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서는 차익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덕호 전문가님은 추경 매수는 글쎄라고 입장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약간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0.63% 상승을 시작했다가 조금씩 고점 높이더니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황교안 후보와 함께 의원과 함께 종로구에서의 첫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토론회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4.15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 보면요. 아직 고점이 아닌 건 거의 확실할까요? 일단은 지금 종로 빅매치라고 불리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진행을 했던 미국의 샌더스 후보와 관련된 어떤 1대1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여당에 대해서 야당 후보들이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정치, 복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슈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다가올 이제 1대1 토론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전 총리를 지냈던 전직 총리분과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의 전직 총리분 두 전직 총리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그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미국의 상황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조금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은 또 긍정적인 사인이 오가면서도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리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정치 테마주에서 건드렸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여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금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누가 당선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시점이면은 두 종목 이제 두 후보들이 갖고 있는 테마주를 다 사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뭔가 여력이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금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자본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사겠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종목 고르기가 너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토론방에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고 와볼게요. 실제로 이제 남선알루미늄은 이낙연 테마주다 보니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황교안 테마주예요. 황교안이 오늘 하루 가고 내일부터는 이낙연이 다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토론회 이후 3연상 무조건 간다. 이낙연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앞세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다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황교안 테마주예요. 이낙연 테마주랑 같이 황교안 테마주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까지의 사전조사? 설문조사로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테마주가
같이 가고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테마주라서? 뭐 단순한 논리로 치면은 네. 라이벌로서 깜냥된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네. 테마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라이벌이 나타났을 때 이게 정치 테마주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네. 말 그대로 뭐 차기 정권에 대한 수혜주 뭐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황교안 관련된 주가 올랐다, 강세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낙연 테마주의 영향도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후보가 됐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둘 다 테마주로서 성향이 올라갔다면 테마주가 끝나는 순간에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때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 황교안 테마주는 뭔가 지금 수급 현황이 어떤가, 아니면 이낙연 테마주는 수급이 어떤가.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정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외국인과 아니면 테마로서 관심이 있어 들어오는 외국인과 이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 포트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면 충분히 지금 올라타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남선알미늄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불가능하다. 오늘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분들 한해서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테마 관련돼서 굉장히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오래 가지 못할 거다 하면은 사실 정치 테마주는 또 금방 꺾이기 마련인데 오늘까지도 계속 3연속 이렇게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뭔가 지지율에 관련 부분들이 또 이런 주식 거래량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언제 사셨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3월 19일 날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미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간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요 이태 전에 이렇게 들어오신 뒤늦게 들어온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상한을 한 번 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9,000원, 10,000원 이상까지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금 4월 장 자체는 국내 증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 횡보 구간,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9,000원, 대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남선알미늄을 못 사신 분들, 근데 정치 테마 사고 싶은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달릴까 말까라는 코너에서 김준호 매니저가 정치 테마주 대안주를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와, 갈라 하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이 신풍제약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2개의 후보 물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연의 피라맥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구충제가 또 거론되고 있는데 어때요? 신풍제약 앞으로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하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오늘도 이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나 보네요. 뭐 사실 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전략 면에서 봤을 때 두려움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조정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이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되는 어떤 바이오주들은 뭔가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순환매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풍제약의 특징상 피라맥스라는 이 제품 자체가 갖는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의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약 제품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구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효과는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구충제가 곧 치료제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고 지금 구충제 이슈에 대해서 오른 폭들은 또 반납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신풍제약이 갖고 있는 2개의 장점 중에서 지금 구충제보다는 피라맥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단기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워낙 다들 힘들다 보니까 네.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피라맥스가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같은 경우에 클로로퀸이 효과적이다 할 네네네, 때 맞아요. 클로로퀸 이슈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듯이 오늘장까지도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에 좀 더 초점을 둬보자. 이번 상반기는 사실 코로나가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초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피라맥스를 조금 상반기에 초점을 두시고 반면에 후반기에 그러면 코로나 꺼지면 얘들 먹을 게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오히려 있어요 또? 앞으로 또 의학협회라든가 아니면 학회들 그리고 컨퍼런스들이 상반기에 진행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하반기로 다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는 코로나 이슈로 충분히 땡겨 먹은 자원으로 네. 후반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탄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보더라도 즐거운 종목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풍제약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지 토론방도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두 개의 장착은 독보적이지. 2만 원 너무 약하다라고 더 좋게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클로로킨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라던가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신풍제약을 제외한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안 가는 거 보면 이 종목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클로로킨만 갖고 있는 제약사들은 매력적이지가 않나 봐요. 뭐 실제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클로로킨 관련 이슈로 굉장히 어제까지도 강세를 한 번 더 쳤죠. 원료를 또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존에 뭔가 클로로킨 자체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펀더멘털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기 때문에 이슈로 떴다. 그러면 이슈가 끝나는 순간에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뭐 화일약품이라든가 신풍제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급 시장이 굉장히 넓은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지 않았는가. 우리 구충제는 이번에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적이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신풍제약 더 가져가 보고요. 언제 매도할까요? 지금 매도 타이밍은 사실 네. 뭐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또 이전에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조금 관점을 보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목표가 한 26,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부분은 지금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현금화를 좀 빠르게 채택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정 이후에 혹시 16,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이때는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을 저희가 왜 방송 중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동물의 숲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뭐 아내분들도 이 동물의 숲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대원미디어가 가는지 오늘까지 10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제가 동물의 숲을 해봤습니다. 하셨어요? 한번 해봤는데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집 밖에 뭔가 나가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네. 지금 이런 상태면은 뭐 야외 활동도 힘들어 운동을 나가기도 힘들고 답답하기는 한데 유튜브만 매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드라마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뭔가 빈 공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시점에서 뭔가 타결점을 찾으면 결국에는 게임 관련된 주로 한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가. 실제로 게임 테마가 이번에 또 코로나 맞잖아요. 마스크 이후에 또 한참 또 강세를 쳤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대원미디어 제가 볼 때는 게임 테마로만 봤을 때는 지금 사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토론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원미디어 방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린이날까지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야, 너 동물의 숲 있냐? 난 있는데 이러면 이제 엄마가 또 사줘야 되고 아빠가 사줘야 되니까 어린이날 전까지 10,000원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본은 코로나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가지 않겠느냐. 이제 게임주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일본이 긴급 재난 선포가 임박되어 있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지금 10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때요? 뉴스에 팔아야 될까요, 지금? 아직 뭐 선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장 맞아요. 내일이라도 바로 선포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불안할 겁니다. 네네.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불안하고 사실 미국 상황을 봤을 때도 뉴욕의 상황이나 이런 걸 듣기 도쿄랑 때문에 또 비슷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대원미디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되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대원미디어는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제품 관련된 특히 이제 일본에서 넘겨오는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또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소개드린 부분은 동물의 숲이라는 이 하나의 이슈 때문에 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5월까지 간다 충분하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뭐 도라에몽 시리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영이 중단이 될 정도로 어떤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 때 이런 네. 어떤 채널 J라든가 이런 부분들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는 또 소거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동물의 숲 이수로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안고 가실 만한 분들은 5월 5일까지는 충분히 여지가 있지만 이후에 5월까지 갈 때 어떤 일본의 어떤 뭐 혐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반한 분위기들이 계속 조성이 되어 있다면은 조정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진 않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원미디어 지금 사면은 먹을 게 많을까요? 목표 주가 어떻게 보세요? 대원미디어 지금 네.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83%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흔치 않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시총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약 770억 정도 굉장히 작은 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흔들릴 땐 또 굉장히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메리트 있게 섹시한 수익을 노린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상승폭들을 굉장히 올라가면서 거래 제한폭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부분들이 좀 남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제 조금 넓게 보시라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8,000원. 다만 손절가는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화에 대한 시점으로 5,500원 짧게 잡아봤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전량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가 낫겠죠.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했고요. 김덕호 매니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매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